안녕하세요. 초기 대응의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족 중간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셨을 때 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지, 그리고 며칠 차이가 왜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족 중간간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 걸까요? 친족 중간간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촌 이내의 혈족, 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상태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친족 중간간이 일반 중간간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입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한번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먼저 친족 중간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수사부서에 배당됩니다. 1주에서 2주 안에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고소인이 진술을 마친 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가 옵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할지 불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송치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기소 여부가 판단이 되고 기소가 되면 재판이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해 한번 송치돼서 검찰까지 올라가면 그 뒤로는 사건 흐름을 뒤집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무혐의를 받아내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그리고 조사 직후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기 대응이 왜 그렇게 결정적이라는 걸까요? 며칠 차이로 정말 뭐가 달라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게 됩니다. CCTV 영상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짧으면 7일, 길어야 30일이면 자동 삭제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면 음식점, 모텔, 편의점, 도로 CCTV 등으로 그날 동선을 입증할 수 있지만 한 달만 지나도 결정적 증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친족 중간간 사건은 가족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다른 친척, 음식점 직원, 같이 술을 마셨던 지인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1, 2주만 지나도 디테일이 흐려집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날 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초기 경찰 조사를 한번 잘못 받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질문 하나하나가 다 함정처럼 짜여 있고 답변 한마디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내가 결백하니까 그냥 말하면 되겠지 하고 조사에 갔다가 한두 마디 잘못된 진술 때문에 사건 전체 구도가 불리하게 짜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이유, 상대 측의 초기 압박과 회유에 잘못 대응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후 상대 측에서 합의해 줄 테니 돈을 달라, 인정하면 치화해 주겠다 같은 압박성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 그게 그대로 자백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진행했던 친족 중간간 사건 중에 단 1회 경찰 조사만으로 불송치를 받아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자리 이후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고소된 사건이었는데요.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사건이 고소로 이어지기까지 이미 시간이 꽤 지나서 CCTV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 상대 측에서 의뢰인에게 계속 압박성 연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 측 압박에 대한 대응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답장하거나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절대 없도록 모든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박성 연락 자체를 증거로 보관해 향후 사건의 흐름이 부당하게 흘러갈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CCTV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 열쇠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방문했던 음식점 관계자 등을 찾아가 그날 의뢰인과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기억이 흐려져 진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전이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정황과 전후 맥락을 시간 단위로 복기했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반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 함정인지, 어디서 모호하게 답변하면 안 되는지를 사전에 다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접기에 제출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객관적 증거,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이 한눈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결과는 단 1회 경찰 조사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도 기록을 반환하며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친족 중간간이라는 무거운 죄목이고 CCTV도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 전에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친족 중간간으로 고소당하신 분들은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의 동선과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CCTV는 7일에서 30일 안에 삭제됩니다. 그날 갔던 음식점, 술집, 모텔, 편의점, 주차장 등 모든 장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영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통화 내역도 백업해 두세요. 두 번째, 그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가족 모임이나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친척, 지인, 식당 직원 등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해서 내 편 들어달라는 식의 요청은 하지 마시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친족이다 보니 얼굴 보고 풀자,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직접 연락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연락은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친족 중간간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중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한 번이 사건 결과 자체를 좌우하고 경우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사와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건 당일의 모든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세요.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누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시간 순으로 최대한 자세히 적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이 메모가 변호사와 전략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친족 중간간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중범죄로 한 번 기소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백하시다면, 그리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사례처럼 CCTV 확보 없이도 단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 결정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